안녕하세요. 스페이스봄 이고은입니다. 저의 근황부터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외부 일정도 웬만하면 다 연기하고 잠수 모드예요. 그 이유는 5월 말에 이제 런칭하기로 예정된 클래스 101 온라인 강의 때문인데요. 동영상 강의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유튜브도 좀 초보라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데 여기다 강의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작년 이제 하반기도 사실 책 쓴다고 굉장히 좀 잠수 모드였거든요. 그래서 책만 나오면 이제 마음껏 돌아다녀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좀 잠수 모드이고요. 제가 현금 흐름 사부면에서 시간의 자유를 찾아 이제 B와 I의 영역 쪽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저의 시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책 쓰고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5월 말까지 온라인 강의를 다 만들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유튜브 영상도 더 자주 올리고 여러분과의 소통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법이에요. 요새 투자를 한다고 자산 가격 상승에만 베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코인 관련해서. 어제 매일경제 뉴스를 보니까 국내 직장인의 한 40% 정도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50%가 넘는 52.5%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손실도 안타깝지만 그런 투자로 인해서 본인의 업무 집중도도 굉장히 저하되고 근로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나의 시간 자산도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하여간 이런 투자를 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오늘은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빨리 늘리고 싶은 이유는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자산을 늘리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그만큼 많아질 거고 저는 점점 자유로워지겠죠. 중요한 거는 싼 자산을 찾고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싼 자산이 뭘까요? 가격이 싸다? 그럼 뭐 어제보다 오늘 내렸는데 그럼 싸진 건가? 근데 자산이 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가성비는 결국 내가 들인 투자금 대비 내가 얻는 현금 흐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자산의 증가예요. 만약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없다. 그러면은 자산을 매도해야만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자산의 증가 여부는 우리가 자산을 매도할 때까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수익은 뭐냐? 투자 수익은 내가 손안에 직접 쥐는 현금 흐름 같은 거예요. 부동산으로 치면은 내가 직접 손안에 받는 월세, 주식으로 치면 배당. 코인은 손안에 쥐는 현금 흐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팔아야지만 내가 현금 흐름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격 변동성에만 목매고 쳐다보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내 자산이 커지고 있구나. 기분은 좋지만 사실 내 손안에 들어온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건 투자 수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운 좋게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잘 해야 현금 흐름을 그나마 손에 쥘 수 있고 그때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넣는 투자금 대비 내가 얻는 현금 흐름이 높은, 그러니까 자산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레버리지를 써서 그 자산을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쓰라고 했다고 뭐 신용대출 이런 거를 풀로 땡겨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레버리지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레버리지를 골라서 써야 돼요. 제가 최근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워렌 버핏이 쓰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초과 수익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 이름이 버핏 알파라는 논문인데 구글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알파라는 거는 결국 초과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어떻게 그렇게 장기간 동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나 분석한 논문인 거죠. 그 논문을 정리를 해보면 버핏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가치가 좋은 우량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까지 같이 썼다는 거죠. 그 논문에 따르면 레버리지 비율은 한 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꽤 높았기 때문에 버핏의 그 단기적인 성과만 보면은 변동성이 꽤 컸다고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승리자였죠. 근데 이 레버리지 비율 61%가 주식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서나 볼 법한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 경우가 많고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좀 더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좋은 레버리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식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거는 일단 이자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상환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레버리지라고 볼 수가 없죠. 워렌 버핏은 당연히 레버리지도 아무거나 안 씁니다. 레버리지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꿈의 레버리지, 플로트를 썼는데요. 플로트가 뭐냐? 무기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가 바로 이 플로트를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보험 사업은 오늘날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현금 흐름을 받고 수십 년 뒤에 그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받은 현금 흐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무이자 대출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설계하면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무기한 대출이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은행들도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은행들이 예금을 팔 때 예금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요구불성 예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주는 예금이에요. 자유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빌렸다가 이제 자유로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많이 쓰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잔액이 바로 은행 입장에서는 플로트인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잔액이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거의 무기한 대출이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도 이런 플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쓰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쓰실 거예요. 고객들이 스타벅스 선불카드에 넣어놓은 잔액, 그 예치금이 2조 4천억이 넘는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2조 4천억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마 그 선불카드 쓰는 고객이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점점 더 그 금액은 커질 거고 무기한으로 쓰는 레버리지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플로트는 내가 오늘 현금 흐름을 받고 대신 나중에 내가 어떤 권리를 약속하는 거죠. 그 기간만큼 무이자 대출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로 현금 흐름을 바로 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주는 권리를 파는 거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치금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커피 한 잔으로 돌려주겠죠. 우리가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자산,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사고 여기에 질 좋은 레버리지, 플로트 같은 거를 더해서 그 자산을 매수하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 방식의 투자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산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빠르게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품질 좋은 레버리지, 플로트를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일상에서 플로트와 같은 사례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를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